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쟁을 멈추고 예방하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언론과 대중이 그의 노력을 칭찬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모두는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 전쟁을 멈추고 예방하려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어 만약 민주당이 이런 일을 했다면 모두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가는 중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방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지난 3년간의 증오에서 벗어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루비오는 우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시작으로 양측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말한 요점이고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논쟁 이후 이뤄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민간 기업 역사상 두 번째로 한인 민간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제이슨 김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이 완벽한 착륙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가 지난 1월 15일 발사한 달 착륙선 블루 고스트는 2일 새벽 2시 34분 계획대로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약 30분 만에 탐사선이 촬영한 달 표면 사진과 각종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제이슨 김 CEO가 밝혔습니다. 블루 고스트의 착륙 과정은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파이어플라이 관제센터를 통해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의 스트리밍 채널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김 CEO는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 장치처럼 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블루 고스트가 안정적으로 똑바로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발사한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노바-C 기종 오디세우스를 달 남극 인근에 착륙시켰지만 착지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블루 고스트는 거의 완벽한 착륙에 성공하며 민간 달 탐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63년간 헌혈을 통해 240만 명에게 도움을 준 희귀 혈액 보유자 제임스 해리슨이 별세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서 평생 헌혈을 통해 240만 명의 생명을 구한 희귀 혈액 보유자 제임스 해리슨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BC에 따르면 해리슨은 지난달 17일 뉴 사우스 웨일즈의 한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혈을 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호주에서는 황금팔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해리슨의 혈액에는 태아 및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희귀향체 엔타이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산모와 태아의 적혈구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며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엔 1960년대 중반까지 신생아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해리슨이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4세 때 받은 수혈이었습니다. 흉부 수술 도중 타인의 혈액을 공급받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후 다른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18세부터 혈장 기부를 시작한 그는 81세까지 평균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이어갔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혈장을 기증한 기록을 세웠으며 이 기록은 2022년까지 유지했습니다. 해리슨의 딸 트레이시 멜로우십과 손자 2명도 엔타이디 치료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멜로우십은 아버지는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적십자 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약 200명의 엔타이디 혈장 기증자가 있으며 이들은 매년 4만 5천여 명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15년간 실종된 세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어머니가 그들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여성이 15년 전 추수감사절 이후 아버지에게 맡겨진 후 실종된 세 아들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와 인접한 작은 마을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당국은 세 형제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버지인 존 스켈턴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켈턴은 아들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어머니 타냐 주버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월이면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레나웨이 카운티 법원은 월요일부터 이례적인 신문을 열어 관련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증인 명단에는 주버스를 비롯해 경찰 수사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15년간 진행된 수색과 조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2010년 가을에 벌어졌습니다. 주버스는 스켈턴과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며 추수감사절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몇 집 떨어진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주버스에게 돌아와야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켈턴은 아이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 조직에 맡겨졌다고 주장하는 등 모호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몇 주간 미시간과 오하이오 전역에서 숲과 강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스켈턴은 한때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돕는 남성이 아이들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존 스켈턴은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수사관들을 끝없는 헛수고로 모아넣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모렌시 주민들은 여전히 스켈턴 형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의 민크리크 공원에는 형제들의 이름과 사진이 새겨진 명판이 세워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75건의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산불이 번지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7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2일 산불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 저녁에 내려진 소각 금지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불길에 무너진 건물이나 부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리 카운티 머틀비치 서쪽의 캐롤라이나 포레스트 지역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화 작업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2일 오후 늦게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우아리 국유림 등 4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일 오후까지 산불은 3분의 1 정도 진압됐습니다. 폴크 카운티 남서쪽 트라이온에서는 불길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으로 이들 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개정된 일리노이주 법안에 따라 주내 보험 제공업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청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3년 데이브 퀘러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6개월마다 양쪽 귀 보청기, 청각 검사, 이어 몰드 선택, 피팅 조정 등의 수리 및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주 보험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브 퀘러 주 상원의원은 일리노이 주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며 이러한 장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각 전문가 마이클 러쉬는 쿼드시티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보청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최선일 뿐만 아니라 청력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이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쉬는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낙상 위험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러쉬는 청력 건강은 곧 뇌 건강이라면서 들을 수 있으면 두뇌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은 뇌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한인회가 주최하는 3.1절 행사가 시카고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열렸습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대북 소리에 맞춰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의 선창에 맞춰 함께한 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지난 1일 시카고 한인회와 남부 위스콘신 한인회가 공동 주최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디스코홀에서 열렸습니다. 제미 시카고 해병대 전후의 기수단의 입장에 따라 국민의례가 이어졌으며 리트럴 코리아 합창단이 오프닝 공연을 펼쳤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경축사를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가 대독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 김길령 회장, 남부 위스콘신 한인회 권충일 회장이 3.1절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3.1절은 우리 동포들이 하나 되고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이웃주인 남부 위스콘신 한인회와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다고 말하며 선조들의 희생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 같은 기념식에 3세대가 함께 참여한 가족들을 환영하는 특별 이벤트를 갖기도 했습니다. 3.1절 행사를 할 때마다 보면은 가슴이 뭉클한데 한국에서는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뭐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컸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는 동포들과 함께 3.1절을 기념하니까 더더욱 뜻깊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한인의 역사상 아마 두 단체가 같이 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저희들은 조금 시카고보다는 한인 단체가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3월 1일 정확한 날 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뭐 일요일 날 일이라든지 그 날짜 땡기서 하고 이랬는데 우리 시카고는 또 정확한 날 때 하시고 또 이래 와가 우리는 이거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시카고 권사합창단의 기념 공연에 이어진 동포상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러운 한인 동포상에 루시백 현 한인회 이사, 이희겸 현 한인회 임원이 수상했으며 여태수 경찰 영사에게 감사패를, 자랑스러운 한인 단체상에는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와 미 중서부 한국학교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오늘 자랑스러운 동포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무엇보다 3.1절 기념식에 받았다는 게 더욱더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6명의 리트럴 코리아 어린 단원들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으며 33인의 애국지사 명단을 함께한 이들이 호명하는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전직 시카고 한인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무대와 객석이 하나 되어 3.1절 노래 재창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했습니다.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윈티비 뉴스 박수아입니다. 지난 2일 밤 테슬라 차량이 오드리치 지역의 한 주택을 덮치면서 화염에 휩싸이고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밤 9시경 2400블럭 킬디어 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즉시 소방서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 폭죽이 터지는 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숨졌으나 다행히 집주인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가 왜 차량 통제를 못하고 주택으로 돌진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호프만 에스테이트 지역의 200블록 동쪽 버클리 길에서 2명의 10대 청소년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2일 새벽 12시 37분경 차량 안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2명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들은 차량 문을 부수고 16세 소녀와 17세 소년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병원 측은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리치 플로레스는 16세이며 예퍼슨 플로레스 라모스는 17세로 각각 밝혀졌다며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